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을 영어로 하면 박테리아입니다. 바이러스는 영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영어도 같죠.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침을 흘려가면서 단잠을 자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나타내 봤습니다. 이 학생이 떠난 자리를 한번 볼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엎드려 자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은 세균이고 어떤 것은 바이러스인가? 증식 상태를 보면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만 수가 늘어났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세균이 됩니다. 살모넬라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모두 균으로 끝나고 있죠. 세균들입니다. 세균은 5개 중에서 가장 하등한 생물들이라고 했습니다. 핵막이 없는 원핵생물이고 대부분이 단세포라고 했죠. 여기에 포도상구균도 뭉쳐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보면 단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하등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세포 벽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렇게 자식을 만들어내는 작업인 증식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는 절대로 스스로 증식하지 못합니다. 책상 위에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더 하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핵막도 없고 심지어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당연히 세포 벽도 없겠죠. 그리고 스스로 증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이러스는 무생물에 붙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물체에 들어오게 되면 이 생물체에 있는 물질들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 인간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게 하고 고열에 시달리게 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주 이런 증세를 보인다면 자신의 위생 상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밖에서 활동하고 와서 손을 씻지 않고 손에 묻어있는 세균을 배양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약간 충격적인 모습이죠? 이 상태인데 손을 씻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고 책상에 엎드려 자고 밥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것은 배양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세균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깨끗하게 손을 씻는 사람보다는 더 병에 쉽게 걸릴 수 있겠죠.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모두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세균들은 독성이 강한 세균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죠.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손을 씻으면 되죠. 우리는 하루 종일 손으로 물건들을 만집니다. 그러면 물건에 묻어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손에 묻기도 하고 또 손에 묻어있던 것들이 물건으로 가기도 합니다. 한 시간 동안에 자신의 손이 얼굴을 몇 번이나 만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얼굴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손에 묻어있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눈, 코,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적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싸움에서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백혈구가 바이러스에 졌을 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오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백혈구는 이러한 이물질들을 감지해내고 없애기 시작하죠. 이것이 백혈구인데 이 백혈구가 이렇게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잡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내 몸의 세포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이렇게 엄청나게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나의 세포까지 파괴를 시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적들이 들어오기 전에 없애야죠.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물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손 씻기입니다. 그런데 대충 씻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손 씻는 방법이 남아있는 세균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험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손 씻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우한 폐렴으로도 알려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가장 큰 손상을 입는 장기는 폐입니다. 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돌기의 모습이 마치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라틴어로 코로나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게 거의 없습니다. 유전 물질, 그리고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복제를 할 때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람의 몸의 세포로 침투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집어넣죠. 이 유전 물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신을 복제하는데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효소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이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 과정에 세포는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손상까지 오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호흡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나를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스크의 기능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감염자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관찰한 마스크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착용 전에 이렇게 입김을 불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보이죠.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그리 멀리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 중에 이렇게 비말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갑니다. 마스크가 없다면 감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마스크가 있다면 100% 감염을 막아준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에서 잘못된 행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못 찾았다면 여러분도 잘못된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의 영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교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손으로 겉면을 만졌을 때입니다. 마스크 겉면에는 충분히 바이러스나 세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겉면을 손으로 만졌을 때는 손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소독해 주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계속 실천해 가시길 바랍니다.